대표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네.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이 채널이 중개법인 대표님들이나 뭐 그 공인중개사분들 개공이 많던데,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 대표는 아닌 거고, 그 공인중개사 대표들한테 뭔가 그 공인중개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스타크 주식회사, 육시 주식회사인데 그 해당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. 혹시 그럼 예전에 네. 공인중개사 일을 하실 때 어떤 계기로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? 아, 네. 일단은 처음으로 하던 시절이 이제 나이 30살이었거든요. 네. 그 전에 이제 현대건설, 이제 건설회사 다니다가 과연 나의 어떤 미래를 건설회사에 모두 맡기기에는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.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, 궁극적으로 고민해 보니까 이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짓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아니더라고요.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선택하는 거였구나 생각되어가지고, 에이, 이럴 바에는 정말 돈 버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한번 선택해보자,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. 그런데 제 과 친구가 과 친구 아버님이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건대 입구 쪽에서 하고 계셨는데, 뭐 건물도 있고 정말 부유한 어떤 우리 그 조물주의 건물주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. 그러면서 아, 이거 공인중개사업을 해도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됐죠. 그리고 친구 통해서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미래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공인중개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결단을 내리고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.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인하 이슈가 뭐 있었는데, 네.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레드오션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네. 대표님께서는 공인중개사 직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. 일단 뭐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, 공인중개사업 미래는 밝다, 미래는 탄탄대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의 어떤 개편이나 그런 얘기가 막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그 서비스에 비해서 중개보수가 낮다는 거잖아요. 즉 고객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낮다는 뜻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고객이 기대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. 고객은 요구를 하고 있고 상대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장은 점점 소비자에서 위쪽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어떤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그 기존의 질서에서 자꾸 올라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성장 가능하고 또 새로운 시장이 계속 열린다는 얘기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거인 거고, 그래서 변화 속에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시장이 계속 열리고 또 시장은 확대되고, 동시에 거기에 서비스라는 개념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뜻이니까, 내가 원하는 것, 즉 고객이 원하는 거는 바로 서비스인 거고 품질이 거고 질이거든요. 질이 계속 제공만 된다 그러면 기회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두 번째로 뭐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가 낮아졌지만 부동산 가격도 사실상 많이 올라간 부분도 사실인 거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받는 중개 보수의 어떤 크기 자체는 많이 줄거나 그런 건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그 분위기가 중요한데,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서비스의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내 자신을 끌고만 간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기회의 장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,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밝다라고 보여집니다. 대표님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긴 많겠지만, 저는 딱 두 가지: 성실, 영민함이라고 생각되어져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실은 뭐 성실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영민해 좀 살살 똑똑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 거죠. 아무리 성실하다고 똑똑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고, 똑똑만 하다고 성실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게 약간은 상반될 수도 있고, 두 가지를 다 취득한다는 거, 갖고 있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, 그 부분이 겸비하고 있다 그러면 뭐 공인중개사업이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 뭐 상위권에 든다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역량을 개인 공인중개사가 갖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. 그럼 대표님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. 뭐 공인중개사라는 게 뭐
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도 부동산 거래의 어떤 시장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의식주 중에 하나인 그게 거래가 과연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. 뭐 매매든 임대차든 그런 거래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거래는 어찌 뭐 영원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그리고 공인중개사업이 좀 작게 얘기하면 영업이거든요. 즉 영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.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결과값이 돈으로 비례되지 않은 부분들도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업이라는 부분은 그 노력에 비례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. 지금 전에는 공인중개사업을 하셨지만 지금은 또 중개실무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교육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또 이유가 있을까요? 중개법인을 크게 이제 운영하면서 내부의 교육 시스템은 잘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내부에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한 달 코스 또 6개월 동안의 트레이닝 코스 해가지고 교육 부분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생각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해당되는 내부 중개 교육 자체를 이제 외부에다 이제 오픈을 해서 외부 분들한테 우리 내부에 있었던 그 뭐 어찌 보면 굉장히 알찬 교육들을 좀 오픈하면 좋겠다 해서 중개실무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. 그래서 뭐 나는 공인중개사라는 이름 하에 뭐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다 오픈을 해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공인중개사를 꿈꾸는 수험생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네. 이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게요. 뭐 그 공인중개사 이제 하시다 보면 바깥 세상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. 뭐 중개 보수가 뭐 떨어졌다. 야, 이거 뭐 레드오션 아니냐. 뭐 그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 정말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조언을 얻고 답을 찾는다 그러면 현실적인 답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. 그들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또 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장이니까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계속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공인중개사 시장을 조금 더 열리고 선진화시키고 서비스 질을 좀 높여가지고 도리어 정말로 그 소비자가 역시 공인중개사 최고야. 역시 공인중개사 때문에 우리 집 거래 너무너무 잘해서 요즘에는 중개사들이 왜 이렇게 실력이 좋은지 모르겠어. 역시 중개수수료 아깝지가 하나도 없어. 도리어 중개수수료 내가 더 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고 그런 세상을 열 수 있도록 우리 그 신입 중개사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진출하고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